소년 삼국지 제18화 삼꽃초려 와룡을 찾아 떠나는 길. 형주에 당도한 유비 삼형제는 사마휘 노인장과의 만남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와룡워롱이라는 이름은 유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죠. 지혜로운 책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던 터라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제갈량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답니다. 이해아 형님, 정말 그 와룡이라는 사람이 대단한가 보. 대체 어떤 사람인데 사마휘 노인장이 그토록 칭찬하는 것이요? 장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유비에게 물었어요. 관우 또한 말없이 유비를 바라보며 그의 다음 결정을 기다렸죠. 유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마휘 노인장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그토록 칭찬하는 인물이라면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야. 우리는 반드시 와룡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결심을 굳힌 유비는 곧바로 제갈량이 응어하고 있다는 남양의 융중롱종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장비는 의아하다는 듯 다시 물었죠. 형님, 우리가 직접 찾아간단 말이요? 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면 먼저 우리를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소? 아니다, 장비야. 진정한 현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법이다. 그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이니 우리가 먼저 찾아가 정성을 다해야 한다. 유비는 단호하게 장비를 타일렀답니다. 첫 번째 방문 헛걸음. 드디어 유비는 관우, 장비를 대동하고 융중으로 첫 번째 걸음을 옮겼어요. 융중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죠. 유비는 제갈량의 집 앞에서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앳된 동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유비는 동자에게 공손하게 물었죠. 꼬마야, 혹시 제갈량을 만날 수 있겠느냐? 나는 유비라고 한다. 동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어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나들이를 가시고 안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유비는 실망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고 동자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렇다면 돌아오시면 유비라는 자가 찾아왔다고 꼭 전해주거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첫 번째 방문은 허탕으로 끝나고 말았답니다. 장비는 투덜거렸지만 유비는 오히려 제갈량의 겸손함을 엿본 듯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엇갈린 인연. 며칠 후 유비는 다시 한번 제갈량을 찾아 융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날씨가 몹시 추웠고 바람마저 매서웠죠. 유비는 길을 재촉하며 제갈량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제갈량의 집 앞에 도착한 유비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동자가 문을 열었죠. 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꼬마야, 오늘은 제갈량을 만날 수 있겠느냐? 동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제 멀리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꼬마, 그 제갈량이라는 자는 대체 뭘 하는 자길래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냐? 장비야, 진정해라. 유비는 장비를 제지하며 동자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꼬마야. 우리 아우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렴. 돌아오시면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전해주거라. 유비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유비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제갈량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 커졌답니다. 관우와 장비는 그런 유비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두 번의 헛걸음에도 유비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방문, 드디어 와룡을 만나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지 못하고 두 번이나 헛걸음한 것에 개의치 않고 세 번째 방문을 준비했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훨씬 더 추웠고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관우와 장비는 이런 날씨에 또다시 융중까지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유비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형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굳이 또 가셔야 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비 또한 거들었죠. 그렇소, 형님.
그 제갈량이라는 자가 우리 형님을 이토록 푸대접하는데 어찌 또 찾아간단 말이오. 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현인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를 만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비는 설득하려는 아우들을 뒤로 하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눈 쌓인 길을 나섰답니다. 이 제갈량의 집 앞에 도착하자 유비는 집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어요. 유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이번에는 동자 대신 다른 젊은이가 문을 열었답니다. 유비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혹시 제갈량을 만날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예의 바르게 답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겠구나. 그는 젊은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답니다. 관우와 장비는 그런 유비를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눈발이 계속 내렸지만 유비는 한참을 미동도 없이 기다렸어요. 마침내 시간이 흘러 제갈량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동자의 안내를 받아 유비는 드디어 제갈량의 방으로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방 안에는 한 젊은이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얼굴에는 지혜로움이 가득했죠. 유비는 제갈량의 비범한 기운을 느끼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저희는 유비라고 합니다. 사마휘 노인장의 소개를 받고 공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이 미약한 저에게 천하를 구할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갈량은 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미 유비의 3번에 걸친 방문과 그가 보인 진심 어린 정성에 감동하고 있었죠.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의 형세와 조조, 송원의 강성함, 그리고 유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후대의 천하삼 분지계로 불리게 될 위대한 전략이었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각자의 세력을 구축하고 나중에 기회를 보아 천하를 통일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유비는 제갈량의 깊은 통찰력과 명확한 전략에 감탄하며 무릎을 꿇고 간청했답니다. 공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공의명을 따르겠습니다. 부디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랜 기다림과 3번의 간청 끝에 유비는 드디어 전설의 책사와룡 제갈량을 얻게 된 것이죠. 유비의 삼고초려는 후세의 현인을 얻기 위한 진심과 노력의 상징으로 길이 회자되었답니다. 이제 유비 3형제는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책사를 얻어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어요. 혼란스러운 난세 속에서 그들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제갈량의 지혜는 과연 그들을 천하 통일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소년 삼국지 제18화 재밌게 읽으셨나요? 다음 소년 삼국지 제19화에서는 제갈량의 지혜가 빛을 발하며 유비 3형제의 새로운 활약이 시작됩니다. 과연 제갈량은 어떤 계책으로 유비를 돕고 그들은 강성한 조조의 세력에 어떻게 맞설까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